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지금 시각이 2시 13분, 14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방역 당국이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아직까지 브리핑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면 현장을 연결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정치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 많은 분들 만나시고 의견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큰 화제던가요? 역시 LH 직원들의 이 투기 문제,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규명이 되고 수사가 이루어질 건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사제와 관련해서 그 양산에 이제 퇴임 이후에 거주하실 곳에 대한 또 문제 제기도 있었죠. 농지가 이제 대지로 바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대통령의 또 처남이 성남의 그린벨트를 4차례에 걸쳐서 매매했고 차익이 한 48억 원 이렇게 실현된 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도 규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역시 부동산 문제를 가장 많이 이야기했다. 우리 박수현 위원장 같은 건 어떻습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이상일 의원님께서 제가 드릴 얘기를 못 드리고 답변을 하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대통령 사저와 처남 문제. 사저 문제는 이상일 의원님 너무 좀 야박하십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는 봉화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그렇게 하셨다가 좀 재미를 보실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국민께 혼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남에 사저 마련한다고 저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고향에, 시골 고향에 가서 그 사저를 마련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시겠다는 그 소박한 뜻을 그렇게 야박하게 하시는 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역풍이 불 거다, 이런 말씀이고, 대통령은 이미 모든 관련 법에 대해서 차분하게 어떤 것도 위반하는 것이 없이 전부 다 지켜가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박수현 위원장이 조금 전에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상일 전 의원이 대통령 사저 또 처남 이야기 나오니까 사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중단됐거든요. 계속해서 얘기하시죠. 네,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은 원래 그 양산에 있는 매곡동 지금 이 사저에 돌아가서 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그 말씀을 하셨는데 도저히 경호 규칙상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서 지금 새로 이제 사저를 짓고 있는데 정확하게 건축법, 그다음에 국토계획법, 농지법, 이런 모든 것을 다 준수하면서 하고 있고 농지 보전 부담금까지 전부 다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말씀을 좀 안 하시는 게 좋겠고, 하시면 오히려 하시는 국민의힘에게 좀 국민들께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처남의 문제는 이 역시 작년에 모든 국회에서 그렇게 다 털었는데 끝난 문제입니다. 내용은 2003년에 대통령의 처남이 이 그린벨트 지역에 묘목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묘목을 심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샀다가 2010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여기 보금자리 주택 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그걸 팔은 거죠. 어떻게 2010년 이명박 대통령 때 보금자리 주택지가 될 줄 알고 거기에 땅을 샀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LH 사태로 인한 국민의 분노를 대통령과 대통령 처남까지 다 끝난 일을, 위법이 아닌 일을 마치 무엇이 있는 것처럼 끌어들이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런데 이 대통령 사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렸단 말이죠. 네. 대통령이 어떤 야권의 공세에 대해서 직접 SNS에 어떤 반응하는 글을 올렸다. 이거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례적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SNS 직접 다 글 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정말 좀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이례적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맞는 표현이죠.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LH 이 투기 의혹 가지고 국민의 분노가 이렇게 크고, 이것을 빨리 진상규명하고 처벌을 하고 환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만이 국민의 분노에 정치권이 답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그것을 흔들 수 있는, 본질을 벗어날 수 있는 자꾸 대통령의 사저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흔드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국민의 분노의 본질을 찾아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호소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SNS 글, 대단히 이례적인
있는 일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마을 사저 이야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글을 올린 게 우리 국민들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국민들께 여쭤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수현 우리 위원장께서 대통령의 호소라고 하는데 저 글이 호소로 들리질 않아요. 야당에 대한 질책 또 신경질 국민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의 사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농을 11년간 하셨다는 경력을 써내면서 농업경영계획서까지 써냈고 그래서 농지의 지금 사저 부지의 70%를 농지를 구입을 한 거란 말이죠. 그게 불과 9개월 만에 이제 대지로 형질 변경을 했어요. 근데 저는 뭐 이거와 관련해서 일반 농민과 대통령의 다른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반인들은 꿈도 꾸기 어려운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대통령이란 이유로.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좀스럽다고 이렇게 야당을 나무라시기 전에 이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야당들이 궁금해하고 있으니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하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어른스럽다. 대통령의 저 SNS야말로 좀 좀스럽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게다가 LH 투기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저는 진작에 사과해야 된다고 지난주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사과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 이 좌절감, 허탈감, 절망감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고 본인은 아무 관계 없는 양 철저한 조사 수사만 이야기하시고 사과는 안 하시면서 본인의 사저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을 비롯해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화를 내시는 이런 모양새. 이게 좀스럽게 안 비치겠습니까? 그다음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야당 계실 때 말이죠. 우리 박수현 위원장이 뭐 지금 여권에서 과거 대통령에 대한 사죄에 대한 문제제기 안 하셨다고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 시절에 내곡동 사저 추진하다가 계획을 나중에 다른 걸로 바꿨지만 그때 엄청나게 공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란 자리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인 만큼 대통령의 모든 것은 도마 위에 올려서 엄정하게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이왕 문재인 대통령 사저와 관련한 여야 공방,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고 여당이 정면으로 치받고 있습니다. 여당도 물러설 태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SNS에 직접 글을 올려서 야당을 향해 좀스럽고 민망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특검 도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대통령 사저를 부동산 투기로 연결시키려는 야당의 이런 저급한 정치 공세, 이건 한참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봉화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몰아세웠는데 이번에도 제2의 아방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실체도 근거도 없이 이렇게 의혹만 뒤집어 씌우고 국민을 속이려는 정치 공세 용납할 수도 없고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 정권 사람들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를 내뱉을 때도 앞뒤도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어제 농지 취득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 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 영농을 했는지 사전사후 심사를 제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에게 적용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황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것과 관련한 여론조사인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오늘 정기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 37.7, 잘못한다 57.4. 잘한다는 지난주보다 2.4%포인트 떨어졌고 잘못하고 있다는 1.7%포인트 더 올라갔습니다. 추이를 한번 볼까요? 2월 둘째 주부터 3월 둘째 주 한 달 사이에
잘못하고 있다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많이 올라갔고, 잘하고 있다는 오히려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이번에 37% 조금 넘게 나왔는데, 올해가 시작되던 때 1월 첫 주차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집권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34.1.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가 61.7. 저 때 혹시 기억나세요? 박수현 위원장님? 저 때 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가장 낮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그런 상황 속에서 소위 이제 국민의 영린을 이제 건드린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변곡점이 몇 번 있었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 추윤 그렇습니다. 갈등이 예. 아주 정점에 달했을 그 때 뒤에 이제 추윤 갈등에서 이제 그렇게 또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뭐 그러면서도 이제 곧 그런 어떤 것들을 수습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를 보고 국민이 다시 지지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등락을 했거든요. 이번에 국민의 분노를 생각하면 사실은 이 정도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문제를 기왕에 잘 됐다, 진짜 이렇게 된 마당에 전부 모든 것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제도를 다시 한번 만들고 하자라고 저희가 이런 문제를 잘 해내면 국민들께서는 다시 원래대로 지지를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 당시 1월 첫째 주 생각해 보면은 추윤 갈등이 정점에 달했고 아마 직후에 박범계 장관 지명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막 1000명 안팎을 유지하면서 많이 늘었고 아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았던 시점. 그래서 바로 다음 달에 이사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됐을 때 그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그때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을 때와 비슷한 수치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만큼 민심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건 보여주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민심은 굉장히 악화하고 있다는 건 틀림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LH 직원들의 이 투기 사건이 드러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거의 매일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사실은 이 선제적으로 사태를 좀 덜 악화시킬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즉각 변창흠 장관 경질하고 LH 사장을 대통령께서 시켰고, 또 LH 사장하면서 청렴도가 최하위였고, 어제 국민의힘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변창흠 사장이 LH 사장 할 때 이미 이 퇴직한 직원의 이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이 벌써 접수가 됐는데 그걸 또 무시했던 이런 일까지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국민께 사과하고 변창흠 장관 즉각 경질하고 이 검경 수사권 조정된 거에 그 일종의 제도이지만 이거에 굳이 얽매이지 말고 수사를 잘할 수 있는 검찰에게 오히려 선제적으로 수사를 맡겼다. 이렇게 했다면 좀 분위기가 달라졌을 텐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믿업지 못하다는 여론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여당이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여당 서울시장 후보도 뭐 특검도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당 내에서도 이게 특검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문제 제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이 좀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까지 겹치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정당 지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하락했는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도도 지난주보다 0.9%포인트 하락했고요. 국민의힘은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소폭 상승했고 열린민주당 하락폭이 가장 크네요.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똑같이 5% 나왔고 무당층이 15%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